예비시댁. 안녕하세요. 준호 씨 여자친구 서예진이라고 합니다. 어머, 너무 반가워요. 우리 준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듣던 대로 엄청 미인이네. 안녕하세요, 언니. 준호 오빠 동생이에요. 여기서 이럴 게 아니고 들어가서 식사라도 하면서 얘기하자. 아줌마, 귀한 손님 오셨으니까 짐 좀 정리해줘요. 예진이가 엄마 드린다고 이것저것 며칠 전부터 준비한 거니까 따로 잘 보관해주세요. 네? 오늘 도련님 결혼하실 분이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예진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제 이름이 예진이에요. 준호 씨랑 결혼할 사람인데. 왜 그러세요? 왜요, 아줌마? 예진 언니 보고 왜 놀라요? 둘이 아는 사이예요?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원래 한 번 본 얼굴은 잘 기억하는 편인데 이상하네요. 혹시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면 죄송해요. 아,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인 줄 알았는데 잘못 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아줌마가 예진 언니를 사연 있는 사람 마냥 보던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니까요. 아이, 정말 아니에요. 그냥 너무 이쁘셔서 저도 모르게 계속 쳐다봤었나 봐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그럴 수도 있지. 아줌마가 봐도 우리 며느리 대리가 너무 이쁘니까 본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봐요. 부러워서 쳐다본 거죠? 네, 사모님. 이런 며느리 얻게 되셔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내가 선택한 여잔데 당연하지. 그래도 너무 쳐다보면 어떡해요, 아줌마? 우리 예진이 얼굴 달겠다. 어휴, 저 팔불출. 준호 무서워서 예진이 얼굴이나 제대로 보겠니? 정이야, 하율이도 데려와라. 밥 먹을 때 같이 먹어야지. 예진이가 뭘 좋아하는지 준호한테 대충은 들었어서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어머님.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에 뭐부터 먹어야 될지도 모르게 진수성찬인걸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근데 하율이가 누구예요? 아, 우리 사촌동생이요. 이모가 일이 있어서 잠시 동안만 우리 집에 있기로 했어. 아, 맞아요. 저희 사촌동생이에요. 너무 귀엽게 생겼죠? 아, 언니. 하율이 있잖아요. 우리 오빠랑 너무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봐도 준호 오빠 자식인 줄 알겠다니까. 어머, 정이야. 너 언니가 오해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말을 하니? 우리 준호가 무슨 애가 있어.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나가서 친구나 만나든지. 평상시엔 약속 많다고 집에 붙어있지도 않더니 오늘따라 약속도 없니? 예진 언니가 우리 집에 인사 온다는데 내가 당연히 있어야지. 언니 진짜 우리 오빠랑 결혼할 생각이에요? 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볼 땐 언니가 너무 아까운데. 같은 여자로서 말하는 건데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정이 얘가 어릴 때부터 지 오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예진이가 조금 이해해 주렴. 아니에요, 어머님. 모든 남매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도 제 사촌동생이랑 많이 닮아서 같이 나가면 자매년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하율이도 준호 씨 사촌동생이니까 닮은 게 당연하죠. 어머, 하율이 준호 삼촌 닮아서 이렇게 예쁘구나. 쌍꺼풀 없는 큰 눈에 코도 오똑하고 웃을 때 보조개까지 많이 닮았네. 그럼 우리 가족 유전자가 좀 강한지 다들 비슷하게 생겼어. 준호 어릴 때랑 하율이랑 얼마나 똑같은지 판박인 줄 알았다니까. 엄마, 말은 똑바로 해야지. 가족 유전자가 강하면 나랑도 닮았어야 하는데 나랑은 하나도 안 닮았잖아. 근데 오빠랑은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 신기하지 않아? 내가 돌연변인가? 야, 너도 나이 먹었으면 이제 쓸데없는 소리 좀 작작 해라. 이럴 거면 차라리 나가서 놀기나 해. 굳이 지도 인사하겠다고 남아서는. 얘도 참 나이를 먹어도 장난꾸러기야. 어릴 때부터 얼마나 개구장이었던지 정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믿으면 안 된다고 소문까지 났을 정도라니까.
그나저나 하율이 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니 예진이 내기를 많이 좋아하는가 보구나. 네, 어머님. 제가 아기들을 너무 좋아해서요. 보고만 있어도 에너지 받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 애들이 웃는 거 보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따라서 웃게 되더라고요. 어머머, 어쩜 그런 것까지 우리 준호랑 잘 맞니? 준호가 아기를 많이 좋아해서 나중에 자기 자식 낳으면 얼마나 이뻐할지 궁금했는데. 요즘엔 결혼하고 나서도 자식 안 갖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혹시나 준호랑 결혼할 사람이 그런 사람이면 어떡하나 걱정했었거든. 부부간에 자식이 하나라도 있어야 더 화목하고 애정 넘치는 거 아니겠니? 근데 우리 예진이도 아기를 많이 좋아한다니 정말 잘 됐다. 하율이 보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한데 나중에 우리 아이면 얼마나 행복하고 이쁘겠어. 우리 예진이 닮으면 아들이든 딸이든 참 이쁠 거야. 그치? 난 준호 씨 닮은 아이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율이처럼. 하준호 미님이면 너무 귀엽겠다. 내가 항상 데리고 다녀야지. 정말 잘 어울리는 한상이야. 그렇지 않니? 이미 오빠 닮은 애는 하율이가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해? 욕심도 많아. 미니미를 몇 명을 만들려고 해. 이러다가 이 세상 애기는 다 하준호 미니미 되는 거 아니야? 언니, 오빠 닮으면 큰일 나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이 애가 정말 왜 이럴까? 또 쓸데없는 소리 하면 용돈 끊을 줄 알아. 아, 맞다. 예진아,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예진이한테 실례되는 질문일까봐 할지 말지 계속 망설였거든. 내가 준우한테 들었을 때 어머니가 예전부터 안 계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맞니? 내가 계속 준우한테 자세히 좀 얘기해달라고 해도 말을 안 하더라고. 어차피 한 가족이 될 사람들끼리 할 수도 있는 얘기니까 편히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창피한 일도 아니고 굳이 숨길 필요 없는데 그게 흠이 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준호 씨가 말하기보단 제가 직접 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해서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유치원 다닐 때 같은데 어머니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셨다 들었어요. 이유가 뭔진 모르겠지만 아버지도 알겠다고 하셨고 그 후로 아버지 혼자서 절 키워주셨지만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셨어요. 사랑을 넘치다 못해 흐를 정도로 주셨거든요. 아들도 아니고 딸을 아버지 혼자서 키우시는 게 많이 힘드셨을 텐데 힘든 내색 하나도 보이지 않으시고 이렇게 바르고 이쁘게 키워주신 덕분에 준호 씨 같은 좋은 남자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아버지께 많이 감사드려요. 어머,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시다. 나도 자식 키우는 입장으로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알고 있지 않니? 남자 혼자서 특히 딸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예진이를 참하고 바르게 키우셨다는 게 너무 대단하시다. 요즘 시대에 이혼이 뭐가 흠이겠니? 예진인 그러지 않을 거 잘 알지만 두 분이서 이혼하셨다고 괜히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지금처럼 아버지한테 앞으로도 계속 잘해드려야 되는 거 알지? 준호도 장인어른께 살갑게 굴고 자주 찾아뵙고 연락도 드리고 해야 돼. 지극정성으로 키운 하나뿐인 딸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가 아무리 잘난 놈이라도 한없이 부족하게 보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셔도 서운하다고 생각 말고 당연한 거니까 그럴수록 더 예진이한테 잘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돼.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준호 씨 보자마자 얼마나 좋아하셨는데요. 예의 있고 싹싹하다면서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라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으셨어요. 정말이니? 솔직히 내가 예진이 부모님이었어도 이런 남자라면 바로 얼씨구 좋다 했을 거야. 어머, 너무 주책 맞나?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어디다 내놓기 아까울 남자인 거 나도 인정한단다. 근데 우리 예진이 내가 오늘 처음 봤는데도 우리 준우랑 딱이다라고 생각이 들어. 나도 아들 사랑 끔찍한 사람이긴 하지만 다 큰아들 치마폭에 감싸고 며느리 못 살게 구는 그런 시어머니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내 눈치 보지 말고 준우랑 예진이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해. 예전 시어머니들처럼 혼수니 뭐니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아니니까 챙기려고 하지 말고. 너희한테 필요한 것들만 준비하렴.
그럼 결혼식 준비는 오래 할 필요 없지 않겠어? 난 하루라도 빨리 우리 예진이가 준호랑 결혼해서 진짜 우리 가족이 됐으면 좋겠는걸. 죄송해요, 언니. 제가 물 마시다가 사례가 걸려서. 엄마도 참. 왜 이렇게 가족을 못 만들어 안달이야. 둘이서 알아서 하겠지. 이러다가 예진 언니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도망가면 어떡해? 너는 조심 좀 하지. 무슨 물을 마시다 사례가 들리니? 아휴, 예진이가 도망가긴 왜 도망가?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오기 전까지도 엄마가 자기를 안 좋게 보시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러긴커녕 너무 좋아서 입이 귀까지 찢어졌는데 그게 왜 부담스럽겠어? 오히려 예진이도 너무 좋을걸? 아니, 장난도 못 치나. 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냥 나는 하율이랑 오빠랑 노는 거 보니까 서로 죽고 못 살아 보이잖아. 너무 보기 좋아서 장난치고 싶어서 한 말이잖아. 이러다가 나중에 언니가 하율이한테 엄청 질투하는 거 아니야? 예진이가 하율이한테 질투는 왜 하니? 준호 씨가 하율이한테 하는 것보다 저한테 더 잘할 거라는 거 아니까 질투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여자도 아니고 애기 이뻐하는 거라 오히려 너무 보기 좋은걸요? 그렇지? 역시 우리 예진이가 생각이 깊어. 그러지 말고 예진아, 딸기 좀 먹어보렴. 요즘 딸기철이라 사왔는데 어찌나 달든지. 예진이 딸기 못 먹어. 가벼운 알레르기가 아니라 좀 심한가 봐. 자, 하율아. 대신 삼촌이랑 딸기 먹자. 우리 하율이가 좋아하는 딸기. 죄송해서 어쩌죠? 제가 딸기 알레르기가 있어서 먹으면 입도 붓고 온몸이 가려워서 먹으면 안 되거든요. 신경 써서 준비해 주셨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이게 죄송할 일이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줌마, 우리 다른 과일도 좀 줘요. 오렌지 달던데 그게 좋겠다. 네, 사모님. 딸기를 못 드시는구나. 제 딸도 딸기를 못 먹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먹였다가 온몸에 두드러기 나고 자지러지게 울어서 얼마나 놀랐든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늘 조심해야 되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셨네요. 아, 진짜요? 아줌마가 이렇게 자기 얘기하는 거 처음 본다. 아줌마가 봐도 예진 언니가 좋은 사람인가 보다. 우리한텐 그렇게 같이 오래 있어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예진 아가씨 보니까 저희 딸이 생각이 나서요. 제가 주책맞게 예전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아줌마도 예전에 이혼해서 딸 두고 나왔다고 하진 않았어? 그 딸도 딸기 알레르기가 있었나 보네. 그게 흔한 알레르기는 아닌데. 신기하다. 저도 흔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제 친구도 딸기 알레르기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출석 부릴 때 동시에 둘이서 대답해서 놀랐는데 알고 보니 둘 다 이름이 예진이더라고요. 이름도 같은데 딸기 알레르기도 같으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가정사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건 물론 마음도 너무 잘 맞아서 거의 자매 같은 친구예요. 준호 씨도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저희 보고 전생에 자매 아니었냐면서 늘 신기해하고 그렇게 마음 잘 맞는 친구 있어서 좋겠다고 부러워하기까지 했는걸요. 어머머, 정말 신기하다. 어쩜 그런 친구가 다 있니? 그것도 우리 예진이가 복이 많아서 그럴 거야. 딸기를 혼자만 못 먹는 게 아니라서 다행이지. 딸기 덕분에 평생 갈 좋은 친구를 얻게 된 거니까 오히려 딸기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나? 하율이는 딸기 좋아하는데 딸기 너무 맛있어. 정말? 다음에 이모가 올 때 하율이가 좋아하는 딸기 엄청 많이 사서 와야겠네? 그거 다 하율이 줄게. 정말? 하율이 딸기 엄청 좋아해. 근데 이모가 아니라 뚱모야. 감사합니다, 뚱모. 어머, 하율이 지금 숙모라고 한 거야? 그런 건 어디서 배웠어? 삼촌이 알려줬어요. 삼촌이랑 결혼하는 사람은 뚱모라고 그랬어. 하율이가 누굴 닮았는지 한번 알려주면 저렇게 까먹지도 않고 어린데 응용력도 뛰어나다니까. 맨사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보내면 보고 싶어서 어떡하지? 아이고, 눈물겹다, 눈물겨워. 아직 한참만 얘기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면 어쩌자는 거지? 원래 다 자기 자식은 천재 같고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하는 거거든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뻐한다더니 딱 그 꼴이야. 예진아, 아이들한테 잘하는 남자가 진국이라던데 준호 보면 맞는 말 같지? 그럼요, 어머님. 준호 씨같이 다정한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모습들 보고 제가 결혼을 결심한 거 아니겠어요? 착하고 다정하고 한결같고 저한테 너무 과분한 남자예요. 하율이랑 이렇게 잘 놀아주는 것도 너무 보기 좋고요. 나중에 저희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잘할지 안 봐도 알겠는걸요? 아, 어머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그런 걸 왜 물어보고 그래. 편하게 해도 괜찮아. 우리 집 처음이니까 아줌마한테 화장실 알려달라 해서 같이 다녀오렴. 아, 네. 화장실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저 따라오세요. 몇 시간 후. 아주머니가 아까 몰래 주머니에 뭘 넣으시던데. 나한테 쪽지를 왜 주시지?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예진이 갈 준비 다 했니? 또 만날 수 있는데도 간다니까 왜 이렇게 아쉽고 서운한 건지. 내가 너무 주책 맞지? 그만큼 예진이가 너무 좋은가 봐. 엄마, 나한테나 그렇게 해봐. 어떻게 딸한텐 그런 표현 하나도 안 하면서 예진 언니한테만 그래? 하여튼 나만 필요 없는 자식이지? 치. 엄마, 예진이 불편해하잖아.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온 거라 긴장도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냥 보내주시죠. 조만간 또 올 거니까 아쉬워하지 마요. 그치, 예진아? 뭐? 나보고 여길 또 오라고? 내가 왜? 어? 뭐라고? 내가 니네 집구석에 또 왜 와야 되냐고. 예진아, 갑자기 왜 그러니?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니? 그럼 말을 하지. 왜 소리를 질러? 깜짝 놀랐잖니? 어디서 더러운 입으로 말을 걸어? 왜? 사람 하나 바보 만드니까 다들 재밌었어? 네 아들 사고 쳐서 낳은 딸 대신 키워줄 사람 필요해서 이렇게 환영해줬던 거니? 뭐? 그걸 어떻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래? 누가 그딴 개소리라는 건데? 내가 딸이 어디 있다고 그런 개소리를 믿는 거야? 날 그렇게 못 믿어?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화내면 내가 오해했나 보다 미안해하면서 네가 하는 말 다 믿을 거라고 생각하니? 딸이 어디 있긴. 그렇게 물고 빨고 했던 하율이가 네 딸이라며. 왠지 아무리 피 섞인 사촌동생이라 해도 도장 찍어놓은 듯이 똑같이 생겼더라. 하마터면 네가 딴 데서 싸질러 놓은 딸 평생 키울 뻔했는데 내가 입에서 좋은 말이 어떻게 나와? 내가 그렇게 만만해? 속이려면 좀 제대로 속이든지 뻔히 그 애가 있는 집으로 나를 불러서 인사시키고 같이 밥을 먹어? 성의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아님, 내가 그렇게 모자라고 만만해 보였던 건가? 그래, 다 알아버렸구나, 예진아. 이미 다 알아버렸는데 이제 와서 뭘 더 속이겠니? 정말 거짓말 없이 솔직하게 얘기할 테니까 일단 내 말 좀 들어보렴. 진우 얘가 뭘 알고 그랬겠니? 예전에 만나던 기집애가 헤어졌는데 임신한 걸 말도 안 하고 혼자 홀라당 애를 낳아서는 다짜고짜 찾아와서 준호 애니까 알아서 키우라고 했는데 어떡하겠니? 준호 자식인데 내가 버리기라겠어, 무시를 하겠어. 그 계집애가 준호 골탕 한번 먹이겠다고 이런 식으로 행동한 게 잘못이지. 하율이랑 준호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준비된 부모도 자식 키우기 힘든데 준호가 혼자서 어떻게 키우겠어. 그래서 내가 도와줄 테니 우리가 같이 키우자고 했다. 도저히 끊어낼 수가 없어서. 호적도 내 밑으로 해뒀으니 예진이랑 준호한테는 아무런 피해도 없을 거야. 설마 연추 없이 하율이를 너한테 키우라고 하겠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준호랑 끝내려고 하지 마라. 어? 그때 일 이후로 넉나간 사람 마냥 지내던 애가 이제야 다시 사랑을 하고 결혼하겠다고 집까지 데려올 여자가 생긴 건데 너까지 떠나버리면 다시 되돌아가지 않겠어? 그러니까 제발, 어?
호적도 내 밑으로 해뒀으니 예진이 너한테 아무런 피해도 없을 거야. 그리고 하율이도 어떻게 너한테 키우라고 하겠니?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우리 준우랑 헤어지지만 말아주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런 거였으면 솔직하게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죠. 어떻게 지금까지 만나오는 기간 동안 단 한마디의 말도 안 할 수가 있어요? 호적을 누구 밑으로 한 게 무슨 상관인데요? 이게 정말 아드님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게 맞나요? 스스로 처신을 잘했어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제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하고 미안해서 이런 상처 드리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이런 사실을 아시기라도 하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혜진아,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애를 써도 가려지나요? 물보다 진한 게 피라는데 부녀지간이 끊을래야 끊어지는 거냐고요. 하율이가 크면 클수록 부모에 대한 궁금증은 커질 텐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때도 삼촌이라고 부르게 하시려고요? 어린아이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다 알게 될 텐데 눈 가리고 아웅해봤자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왜 모르시냐고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가 그럼 그 여자 때문에 망친 내 인생 무시하고 갑자기 딸이라고 나타난 하율이만 키워가면서 호래비로 평생을 살라는 거야? 내가 그년이 임신했단 거 알았냐? 내가 알았냐고. 지가 지으면 되지. 어차피 나한테 떠넘길 거 왜 혼자 싸질러서 이런 일을 만들어? 야, 나도 몰랐던 일인데 뭐. 내가 대체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너 진짜 쓰레기 새끼구나. 이딴 새끼를 아빠로 갖고 있는 하율이가 불쌍하다.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네가 알았든 몰랐든 그런 핑계 집어치워. 누가 뭐래도 하율이 네 자식이야. 애는 혼자서 싸지르니? 니도 좋아서 그 짓거리 했을 거 아니야. 그건 바꿀래야 바꿀 수도 없어. 네가 느낀 쾌락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그 정도 나이 먹었으면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살아. 네 머리는 쓰레기 채우려고 달려있는 거니? 뭐? 이게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말 함부로 할래? 너도 못 느끼는 죄책감을 내가 하율이한테 느껴. 그건 아니? 내가 오히려 하율이한테 너무 미안해. 너랑 헤어지고 결혼 안 하려는 게 하율이 때문이라 생각해? 난 네가 사랑한다, 좋아한다, 결혼하자라고 사기치면서 내 옆에 있었단 게 너무 소름 끼치고 더러워서 싫다는 거야. 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야? 네가 정말 피해자가 되고 싶었으면 차라리 나한테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하지 그랬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사람을 속이고 집까지 데려와서 가족을 소개시켜주면서 결혼하자고 할 수가 있어. 그런 가면을 쓰고 우리 집까지 와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 어쩜 너도 그렇고 네 가족들도 하나같이 쓰레기니? 부모라면 아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려고 하면 바로 잡아줘야지. 다 같이 눈 돌아서 나 하나 바보 만들려고 온갖 입에 발린 말만 해대는 게 정상이니? 똑똑히 알아도 난 하율이가 있어서 하율이 때문에 결혼 못하겠다는 거 아니야. 솔직히 하율이가 무슨 잘못이 있니? 잘못이라고 굳이 찾자면 너 같은 부모를 둔 것밖에 없지. 제 자식이라고 당당하게 밝히지도 못하는 새끼가 무슨 아빠 될 자격도 없고 나랑 결혼할 자격도 없어. 예진아.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내가 다 인정할게. 우리가 너를 속이려고만 한 게 아니야. 우리 준호가 예진이 너랑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건 진심이었다. 설마 모든 게 다 거짓으로 꾸며낸 거였겠니? 때가 되면 하율이에 대해서도 얘기하려 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보는 거였으니까 도저히 입이 안 떨어져서 말하지 못했던 거란다. 정말이야. 그것만은 믿어주렴. 그만하세요. 그쪽 아들 말릴 시간 충분했었고 오늘도 하지 못한 말을 내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일 모레는 할 수 있어요. 때가 되면 말하려 했다고요? 차라리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인 것 같네요. 지금도 말의 뜻을 이해 못하신 거 보니까 이미 전 결정했고 그 결정 바꿀 생각 전혀 없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거 사기예요. 사기쳐서 아들 결혼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야, 우리가 너한테 무슨 사기를 쳐. 내가 결혼해달라고 사기쳤냐? 어떻게 이까짓 게 사기가 될 수 있어? 너 진짜 사기가 뭔지 몰라서 그래. 이딴 건 사기축에 끼지도 못해. 사람을 속이는 게 사기지.
그럼 뭐가 사기인데? 돈 뜯어내고 중대한 죄를 저질러야지만 사기니? 하율이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제발 개념 좀 갖고 살아. 그나마 남아있던 정까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질 정도 없으니까 또 못 가게 딴지 걸면서 붙잡지 말아줄래? 나까지 오염될 것 같아서 한시도 너 같은 쓰레기가 숨쉬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 마시고 싶지도 않으니까 제발 좀 꺼져. 그날 저녁. 예진아, 괜찮아? 네 얘기 듣고 나도 이렇게 손이 벌벌 떨리는데 넌 오죽했겠어. 진짜 너무들 한다. 어떻게 결혼하려 했던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더니 할 게 없어서 자기 자식을 두고 사람을 속여? 부끄럽지도 않나. 그렇게 해놓고 딸 얼굴을 어떻게 봐? 내가 그 속으로서 같이 하하호호하고 있었던 게 너무 치가 떨려. 어떻게 자기 자식을 남의 자식이라고 속일 수가 있어? 그게 가린다고 가려줄 일이야. 그래놓고 나랑 결혼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소름이지만 모든 걸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결혼시키려는 그 가족들도 소름 끼쳐. 왠지 그 자식 동생이 뱉는 말들이 기분 나쁘게 느낌이 싸하다 했더니 지 오빠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내가 무슨 정신으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속 시원하게 말은 해서 억울하진 않아. 진짜 그냥 차라리 한 대라도 때릴걸. 그건 좀 후회되네. 아휴, 내 말이 그 말이다. 그 가정부 아주머니 덕분에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지. 그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끝까지 속이려고 했을지도 모르잖아. 나중에 결혼해서 알게 됐으면 어쩔 뻔했어.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 너무 감사하지. 화장실 다녀오는 길에 나랑 둘만 있을 때 갑자기 내 주머니에 종이 같은 걸 넣으셨더라고. 혼자 있을 때 몰래 보라면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제대로 접지도 못한 채로 넣으셨더라. 그 하율이라는 애가 그 쓰레기 딸이란 거 알려주시려고 쪽지지셨나? 에이, 아주머니가 봐도 얼마나 쓰레기였으면. 사실 내가 너한테 연락한 게 이 이유야. 뭐 그딴 쓰레기랑 더 이상은 엮이지 않게 됐으니까 훌훌 떨어버리면 되는 건데 다른 말들도 적혀 있었거든. 그거 보자마자 나 진짜 주저앉을 뻔했어. 왜? 또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정도로 쇼킹한 내용이야? 놀라지 말고 들어. 내가 아주머니의 딸 같다고 하시더라. 딸이랑 유치원 때 헤어졌고 그 딸도 딸기 알레르기가 있었대. 이름도 예진이라고. 너무 어릴 때 헤어져서 큰 얼굴을 보진 못했지만 너무 비슷한 게 많잖아. 미친. 그럼 진짜 어머니일 수도 있잖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내가 어머니 얼굴을 모를 수가 있겠어. 얼굴을 계속 봐도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걸. 너도 유치원 때부터 못 봐서 얼굴 잘 기억 못할 수도 있는 거지. 떨어져 있던 시간이 더 길었는데 어떻게 기억이 다 맞을 수가 있겠어? 정말 어머니일 수 있으니까 무슨 사정이 있으셨던 건지 들어봐야지. 쪽지 보고 나서 믿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또 힘들었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어머니라니. 그 집에서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도 안 나. 어머니 손이 필요할 때 내 옆에 없었단 이유로 그리워하기는커녕 내 마음에서 지워버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직 생각 정리도 못했는데 괜히 만났다가 제대로 얘기해보기도 전에 횡설수설하기만 하면 어떡해. 예진아, 어릴 때 헤어졌어도 돌고 돌아서 어렵게 만나게 된 거잖아. 나 또한 어릴 때부터 엄마 못 보게 돼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미워하고 혼자 울었는지 몰라. 자식 입장에서도 이 정도인데 부모님들은 오죽하겠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드셨을 거야. 그래서 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으면 무슨 일이 있던 건지 들어보고 오해가 있었으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 서로 원해서 벌어진 일이 아닐 수도 있고 어머님만의 사연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소연이 너한테 괜히 자랑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나랑은 다르게 항상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었으니까. 내가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서 네 입장은 생각 못하고 긴장된다고 징징거리기만 해서 정말 미안해. 으이구, 네가 왜 미안해?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사과를 하니? 내가 너였어도 충분히 당황하고 놀랐을 거야. 걱정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부딪혀 봐야지. 모녀지간에 말이 뭐가 필요해. 어머님도 분명히 너랑 같은 마음이실 거야. 그러니까 만나자고 먼저 연락드려봐. 고마워, 소연아. 만나서 잘 얘기해볼게. 다음날.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놀라셨죠? 이렇게 바로 알겠다고 하실지 몰랐는데 무슨 일이든 제쳐두고 달려와도 모자랄 판인데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먼저 연락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말을 한 게 정말 잘한 일인가 하고 걱정 많았거든요. 아, 네. 일단 그날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네요. 하마터면 그런 사람이랑 결혼할 뻔했는데 덕분에 그 전에 파혼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예진 양이 그런 소굴로 걸어 들어가는 걸 어떻게 두 눈으로 보고만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커서 결혼할 나이가 될 동안 옆에 있어주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파혼해줘서 내가 더 고마운걸요.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는 내 인생에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목까지 사랑을 주셨지만 딸에겐 아버지가 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많이 미워하고 원망 많이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랑 아버지를 버리고 간 사람을 왜 미워해야 되나, 그것도 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자고 다짐했었거든요. 잘했어요. 차라리 나를 미워하면 끊어내는 게 더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자다가도 통증 때문에 계속 잠에서 깨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유방암 말기라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군요. 그렇잖아도 엄마 품에서 떨어지는 걸 싫어하는 앤데 내가 떠나면 어떡하지? 밝고 건강하게 자라줄 수 있을까? 내 목까지 아빠가 사랑해줄 수 있을까? 그 모든 걸 남편한테 맡기고 가야 되는데 너무 미안했죠. 차라리 그럴 거면 하루라도 빨리 내가 먼저 끊어내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미워서라도 빨리 지울 수 있을 거고 내가 아닌 다른 여자 만나게 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럼 우리 예진이도 좋은 엄마 밑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 바보 같겠지만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후회하신 적은 없으셨어요? 나쁜 역할을 맡겠다고 다짐했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날 이후로 단 하루라도 후회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도 병하고 싸우기에도 급급했는데 나랑 같이 그 힘든 시간을 버텨달라고 할 수 없어서 연락을 하질 못했죠. 그것마저도 다 핑계로 들리겠지만 이해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한 번도 잊은 적 없다고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무리 어렸더라도 엄마가 아프단 거 이해 못하지 않았을 텐데. 가족이 괜히 가족이에요? 그런 힘든 일들 다 나눠 가져서 이겨내자고 있는 게 가족인데.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가 나가신 후로 다른 여자는커녕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저 모르게 많이 그리워하셨고요. 예전엔 제품에서 떨어뜨려 놓은 적이 없는데. 저한테 안기면 항상 엄마가 안아주는 게 제일 좋다면서 더 파고들어서는 귀 만지면서 잠들곤 했어요. 너무 예전이라 기억 잘 안 나죠? 하긴 나 같아도 안 나겠다. 그렇게 어린 나이였는데. 아, 맞다. 허벅지에 작은 흉터 있던 건 없어졌어요. 잠깐 한눈판 사이에 놀다가 장난감 위로 넘어져서 병원에 갔더니 생각보다 깊게 찍혀서 흉터가 오래 갈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남아있으려나? 아,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에 있는 점 보고 수박 먹다가 씨 붙은 것 같다고 왜 안 떨어지냐면서 울고불고 했던 것도 너무 귀여웠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네요. 잠시만요. 허벅지에 흉터랑 엉덩이에 점이라고 하셨어요? 혹시 허벅지의 흉터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나세요? 손가락 2마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왜요? 설마 소연이가 딸? 네? 소연이라니요?
딸기 알레르기, 오른쪽 엉덩이의 점, 허벅지 흉터.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들 다 해당하는 사람이 제 친구 소연이에요. 저번에 그 집에서 들으셨겠지만 제 친구 중에 저랑 아주 비슷한데 이름도 같은 친구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럴 리가요. 제 딸 이름은 소연이 아니라 예진인데 설마 이름을 바꾸기라도 했단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얼마 전에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소연이 원래 이름은 예진이었고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소연이라는 거죠. 제가 소연이한테 바로 연락해 볼 테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어머, 어머머, 세상에 이런 일이. 난 정말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봐요. 어떻게 딸도 못 알아볼 수가 있어. 이렇게 미안하기만 해서 제가 딸을 본 면목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소연이가 엄마 많이 그리워하고 기다렸어요. 잠시요. 소연아, 여기야. 정말이야? 정말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가 여기 있어? 예진아. 엄마? 우리 딸. 너무 이쁘게 커서 엄마가 못 알아봤네. 엄마가 정말 너무 미안해. 우리 딸이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뭔데? 왜 이제야 나타나?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렇게 다 끄니까 나타나는 건데. 정말 내 엄마가 맞다면 말 좀 해봐. 왜 그렇게 어린 나를 아빠한테 맡겨두고 나간 건지, 지금까지 연락 한 번 하지도 않고 보러 오지도 않았는지 말해보라고. 내가 보고 싶지도 않았어? 어떻게 커가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냐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독할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는지, 나한테 엄마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알아? 근데 이제 와서 이제야 나타나서 내 친구를 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미워. 밉다고. 소연아, 어머님이 많이 아프셔서 어쩔 수 없으셨대. 소연으로 개명한 사실도 모르셨고 지금까지 예진이라고 알고 계셨을 테니까. 게다가 흔하지 않은 딸기 알레르기까지 있으니 착각하실 수도 있지. 그래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야. 아팠다고? 어디가 아팠는데? 병원에서 유방암 말기라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을 듣고 나서부터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되겠다 생각하고 가족의 손을 놓아버렸어. 이유가 뭐가 됐든 너랑 아빠한테 저지른 잘못은 주워 담을 수 없단 거 잘 알고 있어. 내 생각이 너무 짧았던 거야. 내가 아무리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도 가족을 등지고 집을 나가면 안 됐었는데 나 혼자만 힘들면 될 거라 생각했어.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우리 딸. 지금은 아직도 몸이 많이 아파? 다행히 이렇게 딸 다시 만나려는 가나리 뜻이었는지 수술이랑 치료가 잘 됐다고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하더구나. 앞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받고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쓰면 된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 기억엔 예전 모습밖에 없어서 어떤 모습으로 자랐는지 알지 못해서 예진 씨를 내 딸이라고 생각해버렸네. 엄마가 돼가지고 딸을 한눈에 알아보지도 못하고. 정말 나쁜 엄마지. 왜 이렇게 미안할 일만 생기게 되는 건지. 엄마가 정말 할 말이 없다. 어머님이 알면서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래, 엄마가 예진이 딸이라고 착각한 덕분에 예진이가 그런 시궁창 같은 집으로 시집 안 가게 된 거잖아. 우리 예진이 구해줘서 고마워. 무슨 소리야. 내 딸 같아서도 있지만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사람이 돼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어. 그거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인데. 그러니까 둘 다 너무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오히려 내가 너무 고맙지. 예진 씨가 나한테 먼저 연락해준 덕분에 이렇게 진짜 내 딸을 만나게 됐으니까. 바보. 엄만 진짜 바보야.
끊어낼 거면 아예 끝까지 나타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나타낸 이상 다신 절대로 엄마랑 못 떨어져. 아빠도 그 후로 다른 여자는커녕 나만 바라보고 살았어. 둘 다 계속 엄마 그리워했다고. 이씨. 아빠한테도 많이 미안해. 엄마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사실은 나아지기는커녕 커가면서 엄마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고 그리움, 원망, 미움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결국엔 내가 내 자신을 갉아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은 기다리면서만 살지 말고 내 인생 열심히 살아가자고 다짐하면서 개명했었어. 엄만 나 있고 잘 살고 있을 텐데 나만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줄 알고. 아,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구나. 엄만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비슷한 게 좀 많니? 나 같아도 헷갈렸을 거야. 소연이 네가 나한테 오해가 있으면 풀면 되니까 걱정부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 됐네. 그동안 엄마 얘기할 때마다 울고불고 난리였잖아. 엄마 보고 싶다고. 어린아이처럼 펑펑 눈물 흘렸던 거 기억하지? 창피하게 엄마 앞에서 얘기하면 어떡해. 엄마가 뒤늦게라도 나타나서 사정 얘기해도 안 풀릴 거라고 생각했어. 그때 돼서는 아무리 엄마가 매달려도 내가 평생 기억될 상처 줘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엄마 만나고 얘기 들으니까 언제 원망했냐는 듯 그냥 지금 이 흘러가는 시간마저도 너무 아까워. 그동안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찰싹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 많이 큰 줄 알았는데 아직 애기네 우리 딸. 엄마가 지금부터라도 정말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그동안 못 줬던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 줄게.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윤이네 어머니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처음엔 아버님도 그리워했던 시간이 길어서일까 많이 놀라셨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헤어졌던 사람이 없는 사람들처럼 다시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갔다네요. 쓰레기 집에서 일 그만두고 나오실 때 제가 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걸 대신 해주셨어요. 시원하게 뒤통수 빡 때리시면서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라고 소리치고 나오셨다네요.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웃었던지. 비록 제가 아닌 제 친구의 친엄마셨지만 모녀지간 부럽지 않게 저를 많이 챙겨주시네요. 자매 같은 친구, 친구 같은 자매처럼 지내는 것처럼 어머니도 저희들이 엄마로 지내겠다면서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둘을 꼭 안아주시는데 눈물이 핑 돌았네요. 앞으로는 행복한 나날들만 나타나길 같이 기도해주세요.